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자 1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제 7회 손해평가사 1과목 시험 강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나 아마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1과목 시험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작년 6회 때도 1과목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서술형 쪽에서 많이 출제되었었는데 올해도 역시 1과목이 너무너무 평이했습니다. 역시 또 서술형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도 있었는데 계산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이렇게 꼬운 문제가 없었고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이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이렇게 거의가 이렇게 고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저희가 이제 소문제, 부분 점수, 소문제에 있어서 부분 점수는 좀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분 점수를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지금 이제 시험이 쉽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소문제, 여러분도 혹시 소문제 부분 점수를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점수가 또 1과목 점수가 워낙 높아서 그래서 소문제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가 없을 것 같다는 제 사견입니다. 자, 우선 1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저희가 많이 암기하셨죠? 자, 병충해. 더군다나 이 병충해는 자, 예전에 저희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병충해 저희가 암기를 새 깨씨먹은 흰 줄무늬잎도 벼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 보장하는 병의 중명 쓰는 거 나왔는데 우리가 전체 다 쓰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요. 이 중에 5가지만 써도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거 다, 자, 이 중에서 5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쓰시면 되고요. 자, 2번 가보시면, 자, 이건 역시 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꼭 암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자, 수익감소 보장이에요. 수익감소. 그래서 자, 수익감소 보장. 즉, 수익보장에 뭐예요? 보험의 가입 자격.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로 경작하는 자잖아요. 자, 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수익보장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플러스가 뭐였냐면 과거 5년 중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뭐예요? 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뭐다? 수확량 실적이 있는 농지가 뭐 가입할 수 있다? 수익감소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서술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중요한 그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점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 5년이라는 이 키워드가 꼭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2년 이상. 그리고 역시 또 뭐예요?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량 실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 역시 농지라는 개념. 뭐 계약자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농지를 우리가 가니까 이 농지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가야만이 얘는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자, 우리 마늘 재파정 보험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률 20%까지 다 조건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자, 품목은 마늘입니다. 그래서 재파정 보험금이 이거 당연히 마늘이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뭘로? 보상하는 채로. 조건이 다 충족되었네요. 보험기간 이내에 보상하는 채로. 근데 마늘이 맨 처음에 출연지수가 10알에 몇 주요? 27,000주가 출연이 되었어요. 자기는 뭐 하게 됐어요? 30,000주 미만으로 출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다? 10알당 33,000주로 우리가 재파종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자, 보험 기간이 내 3만 주 미만으로 출연이 되어서 다시 또 어떻게 3만 주 이상으로 우리가 파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뭐 해라? 만일에 재파종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재파종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재파종 보험금의 보험금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재파종 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35%, 0.35 곱하기 표준 출원 비율이다. 자, 그럼 표준 출원 비율 구하는 공식은 3만 주분의 뭐예요? 3만 주 마이너스. 자, 이 2만 7천 주라는 게 결론은 뭡니까? 출연 주수잖아요. 그죠? 출연 주수. 출연 주수. 우리가 표준 출연 피해를 구하는 공식이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연 주수잖아요. 근데 몇 주가요? 맨 처음 출연이 되었다고요? 2만 7천 주가 출연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자, 표준 출연 피해율은 몇 프로다? 10%가 됩니다. 그럼 공식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0.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이 몇 프로? 10%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보험금은 1억 곱하기 0.35 곱하기 10%, 0.1은 보험금은 얼마가 낸다? 350만 원에서 자, 이 계산 과정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산 과정은 이런 거 표준 출연 피해율 구하는 공식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험금 산출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보시면 자, 우리 가축재보험 페이지 나왔어요. 저희가 가축재보험 약관까지 공부 엄청 많이 했잖아요. 즉 보험 가입 산출 열심히 했는데 가장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너무 허망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자, 가축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였어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 가액으로 우리가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보겠습니다. 자, 사육 두수가 있는데 비육돈이 50두, 모돈이 20두, 웅돈이 10두, 자돈. 자, 자돈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전체 사육 두수는 몇 두예요? 70두에다가 전체 사육 두수는 80두가 되겠네요. 그죠? 자, 물음. 자, 문제가 두 가지 문제를 조건을 줬습니다. 근데 보험 가입 방식이 우리가 개별 가입 방식이 있고 일괄 가입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은 뭐예요? 일괄 가입 방식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괄 가입 방식에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우리가 개별 가입은 뭐예요? 모돈수 곱하기 70만 원, 웅돈수 곱하기 84만 원, 자돈수 곱하기 15만 원, 육선 비육돈 곱하기 33만 1,000원이 우리가 개별 가입 방식이지만 지금은 문제 조건이 일괄 가입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일괄 가입 방식에 우리가 기준 가입 구하는 공식은 사육두수 곱하기 30만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전체 사육두수는 자, 전부 더해봤더니 몇 두예요? 80두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에 30만 3,000원에서 자, 총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가 된다? 2,424만 원. 즉 기준 가액이 바로 여기는 뭐예요? 그냥 기준 가액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2,424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제 조건 줬잖아요. 질병위험보장. 그럼 우리가 질병위험보장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10만 원이잖아요. 모돈수 여기서. 모돈수가 20도입니다. 그래서 20도 곱하기 2.5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가 된다? 500만 원이 됩니다. 너무 쉽죠? 다음 4번. 자, 열심히 이거 우리 암기했잖아요. 4번. 그렇죠. 자, 종합위험 상품에서 과거 수학량 자료가 없을 때, 자, 우리가 과거 수학량 신규 가입이라는 소리잖아요. 없을 때. 우리는 신규 가입할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 집에 평년 수학량을 표준 수학량의 70%로 평년 수학량을 결정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품목 우리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70% 세일하니까 우리는 얼른 사세요 그랬잖아요. 뭐뭐 사라고 그랬어요? 얼른 사세요. 뭐 하고요? 살구하고 파다하고 그 다음에 사과, 대추. 사과, 대추하고 뭘 사라? 유자를 얼른 사세요.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70% 세일하니까 살구파 사세요.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나무 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만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팥은 우리가 밭작물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나무 보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추도 우리가 나무 손해보장 가입하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가 누구예요? 살구하고 유자. 살구하고 유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바로 오늘 나무에 가입. 아, 이것도 그냥 가입하는 품목을 모두 쓰세요. 그러면 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품목 2가지만 또 쓰라고 그랬죠. 너무 친절했어요. 이번 문제는. 이렇게 2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6번에 가보시면 자, 벼에 대한 문제예요. 벼. 그래서 계약 내용과 조사 내용을 잠재워 다음 물음에 쓰세요. 자, 이번 문제에서 서술이 조금 많다는 게 바로 이 문제였어. 서술이.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누누이 열심히 했어요. 누누이. 지급사유 제가 열심히 꼭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나왔어. 근데 서술이 좀 많았을 뿐이야.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가볍게 패스했을 거예요. 그래서 봐보시면 자, 첫 번째 1번 문제 봐보시면 조건 봐보면 가입 금액이 350만 원, 가입 면적이 7천, 자기 부담이 15%. 자, 이 15% 잘 해놓으셔야 되죠. 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 조사 내용 제2양 제2양 자, 제2양 전에 뭐예요? 피해 면적이 2100. 지금 우리가요. 자, 2양을 해놓고 뭐예요? 피해 면적 2100. 그러니까 2100을 갖다 다시 제2양 했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2양 했어. 자, 2양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중간에 보상하는 재료에 의해서 뭐예요? 식물체 피해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4,900이 피해봤어. 그럼 얘는 우리가 나중에 뭘 보겠어요? 아, 피해를 봤으니까 얘는 경작 식물체 피해자. 경작불능 보장에 우리가 조건이 된가 안 된가 우리가 그걸 고려를 해보겠잖아요. 자, 첫 번째 제2양 재집화 보험금과 두 가지잖아요. 경작불능 보험금에 지급하는 경우를 각각 서술하세요. 결론은 뭐예요? 지급 사유를 쓰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제2양 재집화 보험금의 지급 사유. 여기 제2양 재집화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네 키워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제 키워드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뭐예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뭐한 경우다? 제2양 한 경우이다. 이거 키워드가 팍 다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보상하는 손의 키워드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 어떻게? 65%.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계약자가 경보를 신청한 경우 정확한 키워드가 꼭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점수를 4점을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2양 집합금 보장과 경작불능 보장의 보장 종료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템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작불능은 출수 이전이다. 그리고 제2양과 우리가 2양 직파 불능 보장도 역시 뭐예요? 7월 31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 뭐예요? 보험금. 자, 보험금에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계산 과정과 보험금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첫 번째가 자, 제2양 합니다. 제2양. 그럼 우리가 제2양 보험의 공식,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을 보면 보험 가입 면적이 7,000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 이 제2양 피해 면적. 제2양 피해 면적이 2,100.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뭐예요? 피해 면적이 있고 또 제2양 면적 이렇게 조건을 정확히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피해 면적을 또 조건이 뭐예요? 그냥 2,100 다 제2양 했다는 조건으로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다른 조건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 조건 그대로 갖다가 왜? 우리가 피해 면적이니까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 면적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7,000분의 피해 면적 2,100. 그래서 피해 면적 피해율은 30%. 그럼 보험 가입 금액 350만 원 곱하기 25 곱하기 30%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26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2양품을 한 번밖에 지급한다는 거 그냥 이것은 해설, 상식으로 그냥 해설로 해놓은 것이 이걸 안 썼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한 번 지급하더라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또 보험금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된가 안 된가 한번 봐볼게요. 즉 식물체 피해율 몇 퍼센트? 65% 이상이 된가 안 된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7,000분의 4,900에서 몇 프로? 70%. 즉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었구나.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급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공식은 했을 때 여기가 자기 부담 비율이 15%예요. 15%. 그럼 15%일 때는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이 몇 프로입니까? 42% 주잖아요. 그죠? 42%.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42%. 0.42. 그죠?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350만 원 곱하기 0.42는 얼마가 됩니까? 147만 원이 경작불능 보험금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서술에서 다 알긴 다 아는데 제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잘 못 썼어 한다면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분도 누누이 많이 저희가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보시면 자, 양파. 자, 평년 수확량. 네. 자, 여기가 평년 수확량. 그래서 저희가 평년 수확량 문제 제가 꼭 한 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산출 식이 나오든가 아니면 과거 수확량 산출 공식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면 각각의 A가 뭔지 B가 뭔지 이런 거 다 쓰라고 나오죠. 어쨌든 하나 꼭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왔어. 특히 올해 개정된 것이 제가 잘 많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개정된 걸로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를 조건을 두 가지로 줬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자 이게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 평년수학 산출에서 뭐 한 거예요? 과거 수학량 계산 과정과 가설수요. 과거 평균 수학량이라는 것은 결론 뭐예요? 우리가 A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A값. 제가 A가 뭔지 B가 뭔지 이걸 정확히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역시 봐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과거 평균 수학량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 평균 수학량이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A값. 즉 A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값에 있어서 A값을 찾을 때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사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고가 없는 경우. 그럼 사고가 있는 경우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조사 수학량이 무엇보다 평년 수학량의 50%보다 크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뭘 쓴다? 조사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평년 수학량의 50%가 무엇보다 조사 수학량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우리는 뭘 쓴다? 평년 수학량의 50% 쓰더라. 그 다음에 사고가 없었을 때 무사고 시에는 우리는 어떻게 써요? 큰 값을 쓰세요. 어떻게 해요? 평년 수학량과 표준 수학량의 큰 값에 몇 프로 써라? 110% 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자, 얘를 우리는 적용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저값 한 개 그런 거 전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봐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일단 봐보시냐가 보험을 3년 가입했어. 일단 우리가 미가입은 자료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년만 보는 겁니다. 했을 때, 자, 2018년, 19년, 20년. 자, 일단 18년도 자료 봐보니까 평년이 900, 조사가 400이에요. 그럼 평년에 900이니까 얘가 450이잖아요. 450. 얘도 50%는 500이에요. 얘도 50%는 얼마 됩니까? 550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무사고니까 이걸 개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저 2018년 같은 경우에 450하고 300, 누가 크다? 평년에 50%가 더 크구나. 그 다음에 2020년도도 여기가 550이잖아요. 550. 그럼 550하고 700하고 얘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조사 수학량이 크구나.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봐보시면, 자, 2018년도는 뭡니까? 평년, 즉, 평년에, 2018, 평년에 50%가 조사보다 크구나. 그 이 조건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쓰는 거예요? 평년에 50% 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2018년도에는 우리 집의 과거 수학량을 450kg. 그 다음에 2019년도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제 무사고잖아요. 그럼 무사고는 몇 프로 쓴다고요? 표준과 평년의 큰 값에 110%. 그래서 큰 게 뭡니까? 평년이잖아요. 그래서 1000에 110%는 1100.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조사 수학량이 평년의 5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로 쓴다? 700으로 쓰더라. 그래서 우리 집의 과거 평년 수학량은 자, 이 세 개 450, 1100, 700 즉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A값이 뭐가 됩니까? 750kg가 됩니다. 그래서 A값을 일단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이제 전체 뭐예요? 전체 평년 수학량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그죠? 전체 평년 수학량 산출 문제. 자, 평년 수학량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단 평년 수학량 구하는 공식 A 플러스 B-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그때 A가 뭐니? 과거 평균 수학량, 과거 평균 표준 수학량, 표준 수학량, 과거 수학량 산출연도 횟수잖아요. 자, 방금 우리는 A를 구했어요. 그죠? A를 구했더니 A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750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A 값을 구했어요. 그 다음 B는 표준 수학량. 즉 B는 우리가 표준 수학량이잖아요. 예. 950, 900, 1000. 그죠? 950, 900, 100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950. 그 다음 C는 가입한 표준 수학량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표준 수학량이 1045kg 줬습니다. 1045. 그 다음 Y, 과거 산시수는 몇 년? 3년. 그럼 평년 수학량은 자, A,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요. A, B-A 곱하기 1-5분의 3 곱하기 B분의 C더라 해서 914. 자, 이렇게 산출된 평년 수학량은 가입한의 표준 수학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당연히 130% 초과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는 확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학량은 얼마가 된다? 913kg가 됩니다. 됐죠?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계약들에 대하여 각각 정부 지원액이에요. 정부 지원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맨날 이렇게 계약자 부담 조업료만 구하라 이런 거 문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문제집에 가보면
정부 지원에 구하라는 자, 그런 문제들도 제가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이제 또 지자체 보험료도 이렇게 구하게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일단 정부 지원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항상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부는 순보험료 일부도 지원을 하고 또 무엇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가보험료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봐보면, 자, 세 가지 품목으로 나눠졌어요. 사과 품목에 대해서, 옥수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축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가축에서 딱 보험료 하나 나온다면 뻔한 거 딱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었어요. 역시 말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자, 이거였어요. 자기 부담 비율을, 우리가 저가전 종합은 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율이 다르잖아요. 역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분류해보면 영업보험료가 나와 있고요. 순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뭘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순보험료에다가 부가보험료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추 딱 이걸 이렇게 봐보면은 딱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해낼 수가 있죠. 왜?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뭐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합하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보험료가 나와 있으면 이 차액이 결론은 뭐예요? 차액이 바로 부가보험료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내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축.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가축은 이렇게 500만 원 지금 영업보험료가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 가축 재보험에서는 영업보험료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축 재보험의 영업보험료는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납입보험료와 같은 용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 표현했어요? 가축은 납입보험료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납입보험료의 몇 %를 50%를 누가 지원해준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봐보시면 우리 가축 같은 경우에 봐보시면 여기 지자체 지원액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자체 지원액은 지금 없는 걸로 정리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50% 지원해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서조항이 들어있잖아요. 단서조항. 우리가 다른 축종들은 그냥 무조건 납입보험료 50%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지만 말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말은 보험 가입 금액의 얼마까지 4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50%를 무조건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몇 프로에 대해서 70%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0%를 주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느냐 문제였어요. 이 부분을. 그럼 여기에 지금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그래서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우리 이 6천만 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얼마로? 4천만 원으로. 그죠? 4천만 원 나누고, 그 다음에 6천만 원, 즉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얼마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남습니다. 2천만 원. 근데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70%에 대해서. 그럼 2채 14잖아요. 1,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 자, 이렇게 저희는 보험 가입 금액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기본 50% 주고 또 70% 초과하는 이 1,400만 원도 50% 주잖아요. 그럼 결론은 얼마에 대해서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몇 프로를 지원을 준다고요?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총 보험료가 납입보험료가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6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500이므로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얼마에 대해서 6천인 거예요? 500만 원이요? 6천만 원에서 500이란 말이에요. 6천만 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를 좀 주냐면 5,400만 주잖아요. 5,400만. 자, 이 금액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몇 %만 준다고요? 50%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자, 이 가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축. 자, 가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과, 자, 보겠습니다. 이 사과 보험료. 일단 농작물 재보험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배웠어요.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자, 보험의 정리를 영업보험료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료 산출하게 되면 우리는 영업보험료를 산출하잖아요. 이 영업보험료는 두 가지로 우리는 구성이 되었다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즉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 부가보험료는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계약자분들이 부담을 안 하고 어디에서 전액을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더라. 그리고 이 순보험료는 우리는 세 사람이 부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사람이 정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부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조건에서는 뭐라 했어요? 계약자의 지금 지자체 지원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정부하고 계약자가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정부는 우리가 몇 프로를 줄 거니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가전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담이 10, 15%는 정부에서 몇 퍼센트 주더라? 40% 주더라. 그 다음 자기 부담이 20%형은 정부에서 몇 퍼센트 준다고요? 50%. 자기 부담이 30%형은 정부에서 60 주더라. 이렇게 확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벼도 마찬가지죠. 벼도 확정이었잖아요. 10, 15. 그 다음에 20%는 정부에서 몇 프로를 주냐면 50% 줍니다. 자기 부담이 30은 정부에서 55% 줍니다. 자기 부담이 40%는 정부에서 60% 줍니다. 즉 이렇게 저가전 종합과 벼를 제한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다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고요? 50%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품목은 즉 옥수수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옥수수는 결론은 이 자기 부담비료가 관계없이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 50% 준다 이 말. 정부에서 뭐에 대해서?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50%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 이 20만 원 이제 부가보험료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만 원 누가 다 책임진다고요? 정부에서 다 대줘요. 그래서 정부는 결론은 여기 160만 원에 대해서 50% 플러스 이 차액 부가보험료라고 표현했잖아요. 20만 원. 이 20만 원을 정부에서 다 책임져 주더라.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과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기부담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부담이 15%일 때는 정부에서 방금 몇 프로 준다고요? 40% 준단 말이에요. 40%. 해서 이 순보험료의 40% 하고 그 다음에 이 차액 1200만 원과 1200만 3만 원의 차액 200만 원이 부가보험료잖아요. 그럼 이 200만 원 부가보험료를 정부에서 다 주는 거예요. 결론은 1000만 원의 40%하고 200만 원 합쳐서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자, 답을 봐보겠습니다. 다 봐보시면 자 1번 사과잖아요. 얘가. 그래서 순보험료 1000만 원에서 40% 하고 부가보험료 200만 원, 즉 6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더라. 그 다음 옥수수는 순보험료의 50% 하고 그 다음에 차액 부가보험료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더라. 그리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 납입보험료가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4천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초과금액 2천 27에 14 1,400만 원 5,400만 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5,400만 원을 이거 6천만 원에 대해서 500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례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 금액을 약 얼마가 되냐면 이 금액이 450점. 이 금액은 여기서 45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50에 대해서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고요? 50%만 주기 때문에 225만 원을 정부에서 줍니다. 그럼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계약자가 납부하는 돈은 얼마겠어요? 계약자는 275만 원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50%가 아니라는 거예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얼마에 대해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70%까지만 정부에서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그 다음 원예시설.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시험에 나올만 한데 안 나왔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 꼭 쓰시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소설의 면책금도 여러 번 강조했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수 제한 몇 퍼센트? 50%. 그리고 면적 우리가 백화가 카네이션은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205제곱미터 이상이면 뭐예요? 인수 가능이고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가보시면 자, 종합이용 가수 뭐예요? 제목이 포도입니다. 포도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사항과 조서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하세요. 맞습니다.
자, 특이하게 있어서 나무 보험 가입했고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가입을 했습니다. 얘는 비가림시설. 됩니까? 비가림시설 설치가 되어 있죠. 캠버리죠. 8년이죠. 100주입니다. 자, 100% 보험 가입했네요. 가입 수확량도 비가림시설 1000입니다. 자기 부담비를 가보면 3년 연속 가입에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 가속. 이 조건 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자기 부담이 몇 퍼센트 조건을 충족을 하냐면 10%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보험 가입 금액 다 줘버렸어요. 이래서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가입 수확량 주면서 가입 가격을 주면서 스스로 보험 가입 금액을 다 찾아내게끔 해야 되는데 아예 보험 가입 금액을 다 줬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호우와 강풍이고요. 우리가 보험 기간 이내 사고. 그리고 조사는 8월 13일. 쟤는 호우였어요. 자, 보장하는 손해 맞죠? 자, 조사 결과 실제 결과 주수, 즉 가입 주수하고 실제 결과 주수 같습니다. 고사된 나무 수 30주. 뭘로 인해서? 호우와 강풍. 호우와 강풍으로 30주. 얘가 피해 주수 맞잖아요. 수확량 조사인데 700kg. 자, 미보상 비율. 자, 비가림시설은 피해가 없더라. 이게 비가림시설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자, 계약 내용과 조사 내용에 따라서 지급 가능한 세 가지 보험금에 대해서 쓰세요. 그랬어요. 방금 우리가 비가림시설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수확감소 보험금 지급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수확량 감소 추가 특약 가입해놨잖아요. 그래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 지급되죠.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아까 나무 고사 주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이더라.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평수 및 평이더라. 이때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더라. 자, 그럼 미보상 감수량 평년 수확량 1500, 수확량 700. 그다음 미보상 비율 아까 10%였잖아요. 그래서 80kg. 자, 자기부담비율 바깥 조건 10%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피해율은 평수 및 평에 의해서 몇 프로가 나냐면 48%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수확감소 보험금은 2천만 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에서 760만 원.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자, 피해율은 우리가 여기 피해율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피해율하고 그대로 산출하시면 똑같이 48%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에서 얼마? 96만 원. 자, 나무 손해보장.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피해율은 실제 결과지수의 고자지수더라. 피해율은 이렇게 30%. 그래서 나무수장 보험금은 400만 원 곱하기 이렇게 100만 원입니다. 물론 자, 여기는 제가 해설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공식을 다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계산 과정하고 답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해를 구하는 이거 자, 이런 것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A 쓰면 되고요. 자, 여기도 미보상 감수량 구하는 공식 같은 거 써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피해 여기도 A만 쓰시면 이 공식 같은 건 안 써도 됩니다. 이 공식은요. 과정만 쓰시면 되니까요. 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자, 물음 2예요. 그래서 우리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 기준 인수 제한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제가 문제집 보면은 다 이렇게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비가림 폭이 있는데 이번에 뭘 물어봤어요? 동고. 자, 이렇게 비가림 시설이 있게 되면은 뭐 지혜로부터 이 높이 이 동고가 뭐라고요? 이걸 동고라고 표현한다 했잖아요. 동고가 3m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들어오면 원다 인수 가능. 이렇게 풀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문제 10번까지 해서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보시면 이게 10번까지 했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저희가 그동안에 모의고사를 엄청 이렇게 상향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 풀다가 야, 이게 일과목 시험 문제 보는데 여러분이 룰랄라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정말 평이하고 쉽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득점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진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그래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어떤 난이도를 떠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올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올인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그 노고를 정말 오늘 하루 그 한순간에 다 이렇게 피로를 다 씻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저희가 너무나 많은 그 고생한 그 보람이 오늘 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악미의 만족을 다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험에 지금 현재 어떤 분은 합격하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공부하시면서 어떤 자신에게 또 이렇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렇게 안겨주는 그런 과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게 여러분들한테 본인한테 커다란 선물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한테 큰 이렇게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역시 저하고 또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으로 함께한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저한테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꼭 여러분한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에듀아 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